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짚어주시죠. 네, 남북관계의 기본 질서를 깨려는 김정은 정권의 몸부림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다음 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통일부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파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쌍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말폭탄을 날렸습니다. 핵무기도 없으면서 핵 보유국과 대결하는 허세를 부리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아냥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기 분담금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복귀 시 재협상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먼저 북한의 헌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사안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북한의 주요 정치 이벤트 2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죠. 7일 월요일에 우리로 치면 국회인 최고인민회의를 엽니다. 예.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도 의제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죠. 사흘 후엔 쌍십절이라고 해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요.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 새 헌법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9개월 전에 개헌을 지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주권 행사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하는 문제를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또한 남한은 동족이 아닌 교전 상대국일 뿐이라면서 민족 자주, 평화통일 개념도 지우겠다고 선언했죠.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국회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시듯이 노동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거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간 북한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명분과 논리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추측도 나왔었거든요. 예. 어쨌든 김정은 정권이 연말부터 부르짖은 한지붕 두 국가, 투 코리아 캠페인의 결정판이 다음 주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통일부가 이 30년 넘게 남북 관계 근간이 된 남북 기본 합의서 파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요? 네, 흐름상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거거든요. 예.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33년 전에 체결됐습니다. 핵심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인데요. 남북한이 정식 외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헌법상 북한이 한반도 북방부를 이제 불법 점령한 불법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교류와 협력은 해야 되니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자는 게 이 기본 합의서의 취지입니다. 예. 이 특수성에 기반해서 북한에 갈 때 여권 대신 통일부가 발행한 방문증을 들고 가고 입국이 아니라 입경이라고 하고 남북 간 조약이 아닌 합의서에 서명하는데요. 통일부 존재의 근거이기도 하죠.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도 있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원칙을 담은 성명이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남북 당국 간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겁니다. 예. 북한의 기존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통일부는 북한이 이걸 삭제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파기 선언까지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영토 영해에 대한 조항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부정하고 새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지상과는 달리 해상 경계선을 합의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 당시에 NLL을 설정했습니다. 동해와 서해상 경계선, 사실상 국경인데요. 특히 서해 NLL 주변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죠. 예. 북한이 줄곧 NLL 무력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NLL 남쪽에 자의적인 해상 경계선을 긋고 공식화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헌법을 바꾸면서 이 부분을 넣을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예, 북한 헌법 개정안이 공개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헌법을 바꾸겠다는 게 아무래도 이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집권 13년 차 김정은이 보이는 행보,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대 유산 지우기, 또 후광 벗어나기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대전제는 자신의 지도체제 공고화, 내부 결속, 체제 단속, 더 나아가서 김씨 일가의 영구 집권, 기반 확보라는 분석입니다. 예. 소위 김정은 사상이라는 걸 정립하는 게 상수고, 선대의 통일 유훈, 대남, 대미 관계 등은 이런 다른 것들은 종속 변수인 건데요. 곧 미국 대선이 있고 이제 한 해 과업을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수립하는 시즌으로 들어가죠. 특히 내년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거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이 야심차게 추진한 경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도 내년 말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9차 당대회를 열어서 바뀐 헌법에 근거한 새 판 짜기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예, 내년 상황 전망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열렸죠. 우리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대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또 김여정 부부장의 아주 거친 비난과 조롱이 섞인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 서부지구 특수전 부대를 시찰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압도적인 군사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온전치 못한 사람 아닌가 싶어서 가관이더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앞서 예. 김여정은 우리 군이 이번에 공개한 현무5 탄도미사일을 깎아내렸는데요. 이게 이제 탄두 중량이 최대 8톤에 달해서 북한 지휘부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데 쓰일 거거든요. 예. 쓸데없이 몸집만 비대하다면서 핵 보유국 앞에서 초라하지 않냐고 조롱했습니다. 핵무기도 없는데 무슨 전략사령부 창설이냐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예. 자체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이 가소롭다는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낸 겁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이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다.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맞춰져 있다고 합참이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 소식인데요. 일단 이번에 처리 속도가 조금 빨랐다고 하는데 현 협정은 내년 말까지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 시간이 꽤 남았는데 예. 올해 4월에 협상을 시작해서 5개월 만에 합의에 이른 건데요. 이게 쉬운 협상이 아니어서 길게는 1년 반 넘게 걸리기도 했는데 이번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한 겁니다. 예. 합의 발표가 어제 나왔으니까 미 대선을 꼭 한 달 앞두고 나온 거거든요. 양측이 아마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서두른 거로 보입니다. 한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서 미리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합의에 따라 2026년에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이 1조 5,200억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내년에 지불할 1조 4천억 원 대비 1,200억 원, 그러니까 8.3%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후 2030년까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간 연간 4%가 넘는 우리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서 올려줬지만 이번엔 2%대인 인플레이션을 적용하기로 한 점이 성과로 꼽힙니다. 예, 언급을 해주신 대로 이번 합의에서 첫 해 8% 이상 더 분담하기로 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연봉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이 인상률이 조금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수치 자체는 좀 큰 편이죠.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이제 안보 보험료냐, 아니다 오히려 미군이 한반도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미군에게서 이런 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꼭 필요하고 핵심은 현재 28,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라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정부가 1991년부터 이 방위비를 분담해 왔거든요. 관련 협상은 트럼프 시대 전과 후로 나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한국의 이제 방위비를 5배 올려서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1년 단위로 협상을 했는데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부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후에 이제 타결을 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트럼프는 자신이 부자 나라인 한국에 이제 부담금을 이제 대폭 올려놨는데 바이든이 재협상을 해서 되돌려놨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저도 외교부를 출입하면서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협상 대표하고도 얘기도 많이 해보고요. 이게 특별 협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약으로 관주가 돼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피 같은 세금을 쓰는 거라 한 푼이라도 이제 깎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주한미군 이제 지출 내역을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예. 자칫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상호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신경 써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내는 돈은 9천 명 정도에 달하는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그리고 기지 내 건설 비용 그리고 군수 지원비 명목으로 쓰입니다. 주한미군은 결국 이 돈의 대부분이 한국 경제로 다시 들어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트럼프 시대에서 방위비가 올랐던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이 한 달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게 된다면 협상을 다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와 달리 미국에선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이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타결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 바 있고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국회가 비준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기에는 정치 외교적 부담도 꽤 있을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서 등으로 압박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 대선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일단 협정에 서명을 해놓고 추후 상황에 따라 필요시 대응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로 봐야겠습니다. 예,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남다른 핵 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핵 공격 시도 시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거라는 한미 동맹의 분명한 경고도 엄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